안녕하세요.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편에 말씀드렸죠. 왜 가슴 운동 시에 체스트업을 하면 안 되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 예상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이 컨디셔닝, 걔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디빌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운동, 영양, 휴식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있는데, 이 결국에는 운동이 영양과 휴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팔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랑 팔 벌려뛰기 해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리는데, 중력은 수직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은 이렇게 제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 사이드 레터 레이즈도 결국 이 삼각근의 기준으로 멀리 뻗게 되면 모멘텀이 멀어지기 때문에 수직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오면 올수록 이 수직 저항은 내 몸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이드 레터 레이즈 하면 여기 구간과 이 구간까지가 운동이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부터는 운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반원을 그리는데, 중력은 수직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고 싶은 해당 부위와 모멘텀이 가장 있고, 그 구간을, 적절한 장력의 구간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근데 얘 잘 보시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힘의 벡터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아래로 오면서 이렇게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 팔에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 했잖아요. 옆으로도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가 찝히지 않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뻗어가는 구조고요. 즉 쇄골보다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케시 운동이거든요. 저번 편에 설명드렸죠. 오케시 운동이라고. 그래서 머신은 내가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왜 체스트업을 하면 안 되냐. 그거는 많은 분들이 운동이랑 일상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얘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그냥 앉고 바를 잡으시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어떤 위치에 가면은 이 포지션 체간이 바뀝니다. 이 팔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앉으시고 그냥 얘 밀어보시면 가슴이 열려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체스트업은 이걸 하거든요. 이거를. 네, 이렇게. 이 구조 자체가 여기 앉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미 가슴이 열려 있는 구조인데, 굳이 여기서 더 가슴을 열러가면 목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제가 아까 운동이랑 일상이랑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잘 보면 운전석 구조랑 똑같거든요. 근데 체스트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운전석 가셔서 한번 손잡이 잡으시고 운전대 잡으신 다음에
목을 이렇게 뒤로 붙이신 다음 손을 움직여 보세요. 손이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동이 되냐? 항상 말하지만 제가 얘를 밀면 저는 얘를 민 건데 얘도 나를 밀어요. 그래서 이 구조상 레버리지가 이 레버리지 구조상 제가 얘를 밀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예요. 무조건 내려오는 구조인데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냐? 더 나를 밉니다. 더 나를 미는데 내가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얘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게 일상에서 어떻게 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온다 칠게요. 공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피구 해보셨을 거예요. 피구나 축구 골키퍼 해보신 분들 아실 건데 공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럼 쳐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뒤로 밀리니까 쳐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다가 얘한테 밀려버리면 쳐버린단 말이에요. 치면 어떻게 되냐? 얘는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져놓고 치고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요 자라요. 웃기게도 자랍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 가동 범위가 최대 근육에 잘 자란다는 논문이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지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자라죠. 당연히 자랐는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쓸 것이냐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여기 그냥 앉으면 얘 잡으면 가슴이 열려 있다고, 네. 가슴이 열린다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 힘의 벡터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잘 보시면 그립이 일자가 아니거든요. 네, 일자가 아닙니다. 그게 바벨과 덤벨의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바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자면은 사람 팔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다 안 돌아가요. 네. 75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15도는 이 어깨 관절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가슴 기준하고 얘하고 엄청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벨 벤치 프레스가 가슴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가슴에 최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멘텀이 어깨 관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는 건데, 왜 프로 보디빌더들이 바벨 벤치 프레스를 조금 비중을 줄이든지 안 하는 선수들이 있냐면, 지금은 2025년이거든요. 네.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목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뭐 두 개죠. 내가 운동을 하다가 얘한테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음 세팅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앉아서 해보시면 알아요. 다 미시고 몸통 모양하고 발에 대한 무게중심, 네. 발에 대한 무게중심을 느끼시고 몸통 모양 유지한 채 이렇게 접다 보면은 팔이 뒤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 뒤로 가면 이렇게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뒤로 갔기 때문에 팔은 내 앞에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이때는 광배근을 무조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장력 범위를 넘어가면 몸은 포지션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얘는 숄더 플렉션, 팔이 내 앞에 놓이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앞에 놓이냐?
내가 뒤로 밀리면 앞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려면 손을 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리 세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얘한테 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체스트업의 의미를 되게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체스트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얘 OKC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가슴 운동에서 CKC 운동의 대표적인 게 딥스랑 푸시업입니다. 근데 딥스 가슴 운동 하실 때 이거 안 하신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숙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세가 이 자세랑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 자세를 그대로 와서 오면 이게 아니라 이거죠. 얘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흉추신전은 어떻게? 그럼 흉추신전은 안 하냐? 되는 거죠. 왜냐면 얘 나 미니까. 이 의식 구조상 가슴이 열리는 위치, 그러니까 등받이는 기댈 때 목이 기대지 않고 자유로우면서 날개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든 구조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체스트업이란 걸 해버리게 되면 이미 얘한테 밀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짓눌리고 시작하니까 공나라고 때처럼 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견갑 세팅이 아니라 광배근으로 우세를 해서 프레스를 해도 근육이 자랍니다. 근데 자라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자, 사람 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중력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력선? 무게 중심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결국에는 등 운동도 그렇고 가슴 운동도 그렇고 이 가슴 운동 패드를 거꾸로 딱 돌려보시면은 딱 로우 패드거든요. 로우 패드. 근데 이 중력선이 말 그대로 사람 몸이라는 건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중력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할 때 팔이 앞으로만 가냐, 팔을 뻗기만 아닙니다. 접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 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운동 당기기만 하냐, 팔이 뻗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가슴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가슴이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하체가 없습니다. 하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거근이 기반된 프레스를 하려면 첫 번째가 정거근을 써서 밀어야지 이게 아니라 얘한테 안 밀리고 처음에 세팅한 얘한테 안 밀리고 몸통 모양을 유지한 채 팔이 이 장력 범위, 팔이 뒤로 가지 않게 이 범위까지 하면 정거근 기반의 그냥 프레스가 되고 동시에 대흉근도 무게를 달게 되면 우세하게 쓰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하면은 체간이 불안정하니까 누가 잡냐면 레그 프레스 편도 그렇고 다른 운동도 그렇고 광배근으로 다 잡아요. 그래서 장부에 굉장히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레그 프레스 편 보시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를 안 쓰게 되잖아요. 네. 얘를 안 쓰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팔을 뻗거나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자꾸 10이라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고 있거든요. 사진 띄워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발기를 하고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얘는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존재해요. 밸런스를 맞추는데 물론 운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되는 거고요. 반대로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뛰시고 나면 이렇게 숨 차잖아요.
그게 교감신경이 우세된다는 건데, 그거는 뭘로 결정하는, 강도로 결정하는 건데, 안정화 근육을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꽂지 말고 팔을 넓게 잡으신 다음에 발에 대한 무게 중심과 몸통 모양 유지한 다음에 팔을 이렇게 몸이 뒤로 밀리지 않고 몸은 그대로 있고 딱 접다가 얘 뒤로 밀리려고 하잖아요. 몸통 모양을 유지하면서 팔을 접으면 애초에 속도가 느린 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하시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날개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가슴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도 안 듭니다. 근데 실제로 타인에게 등이랑 가슴에 손을 대달라고 하면 날개뼈가 진짜 움직여요. 그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팔이 움직이면 날개뼈 그냥 움직입니다. 날개뼈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유지된 상태에서 팔이 접고 펴지면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움직인다고 못 느끼냐? 그거는 악각입니다. 악각. 계단 타면 엉덩이 쓰는데 엉덩이가 터질 듯이 아프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엉덩이를 안 쓰냐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써요 무조건. 네. 근데 계단 탈 때 엉덩이를 더 쓸 거라고 엉덩이를 계단을 부술 듯이 짓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일상 속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안정성 훈련이란 게 똑같이 하는데 몸통 모양 유지하면서 팔이 접고 펴지고, 왜냐면 몸통 모양이 유지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쯤 왔잖아요. 근데 팔이 진짜 뒤로 넘어가면 몸통 모양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어깨 각도가 바뀌면서. 그립을 결정짓는 건 체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체간 각도가 바뀌면서 몸통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 가슴에 힘도 안 들어오고 몸통 모양 유지하시면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꽂잖아요. 근데도 벌벌 안정성이 깨지신 분들은 벌벌 떨고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하시니까 안정성이 완전 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취지는 이런 운동도 하셔라. 네. 하시고 하신 다음에 무게를 이제 꽂잖아요. 그러면 세팅법은 똑같아요. 발을 밀고 나서 발에 대한 무게 중심과 체감 모양 인지, 그리고 걔 바뀌지 마. 그러면 무게 꽂잖아요. 아까랑 속도는 똑같아요. 몸 모양 유지하면 속도가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알아요. 뭐가 달라지냐면 발 포지션, 발에 대한 앞각도 달라지고 몸통 모양도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게를 더 꽂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거의 낮은 무게, 가슴에 자극이 크게 안 들어오는 이 중량의 부하 운동을 느린 속도로 하신 다음에 무게를 천천히 올라가면 밀면 바로 압니다. 여기서 세팅 똑같아요. 밀고 세팅하면 알아요. 왜냐면 몸 포지션부터 다르거든. 배의 앞각이나 발의 앞각. 그러면 그제서야 안정성 아까 훈련한 거 있잖아요. 걔가 같이 동원되면서 그제서야 가슴에 자극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전에는 가슴을 안 썼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부하가 낮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안정성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 실제로 그 부하에서 하셔야 되는데, 가슴에 자꾸 자극을 느끼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몸통 라인 있잖아요. 그대로 팔 뻗어 보시면은 팔 다 안 펴지거든요. 근데 고개 뒤로 가보세요. 체간 뒤로 가면 이렇게 상완이 후인 하강되거든요. 어깨가 내려가면서 상완이 붙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육의 기시정지가 가까워지면서 쥐어 짜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미 몸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올 때 속도 조절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게 되면 아까 무게가 낮을 때는 뭐 사람 몸으로 치면 뭐 1이라는 강도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1이라는 강도 처리를 할 때 휴대폰 보는 것도 말 그대로 전극은 쓰는 거거든요. 네. 1이라는 부하 처리를 할 때 1이라는 힘으로만 부하 처리를 해요.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잡을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하겠어요? 되게 조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무게 꽂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1이라는 부하 처리를 할 때 10이라는 힘을 자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갑이 불안정해지면 누가 운동을 대신하면 이 상안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자꾸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양치할 때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뭐 1 정도 힘 필요하다. 근데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 속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강백은을 쓰면 속도가 애초에 이 몸통 모양 유지하고 팔 움직이면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몸 움직이면 여기서 몸 움직이면 팔도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간이 유지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양치할 때 거의 뭐 차인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 뭐 다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1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10이라는 힘을 쓰면 어떻게 되냐? 교감신경이 실제로 되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이 우세되면 글리코겐의 분해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일상에서도 부하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우면 편하고 앉으면 누운 것보다 덜 편하고 서면 앉은 것보다 더 힘든 것처럼. 근데 이런 부하 처리를 똑바로 못하게 되면 근육이 못 쉽니다. 네,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글리코겐이 재충전이 되냐? 안 됩니다. 왜냐?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걔가 우위에 있어야 혈액이 음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음식 소화를 똑바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케미컬 선수들 보면 몸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물의 제일 큰 능력은 근육 보존이거든요. 근육 보존. 근데 케미컬을 써도 몸이 녹는데 무리하면 몸이 녹는데 내추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운동하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상완, 허벅지 그리고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은 말도 안 되게 커요. 빵이 좋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컨디셔닝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 휴식이 안 되니까. 네. 휴식이 안 되니까. 일상에서 부하 처리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니까. 네. 그래서 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있잖아요. 약물을 쓰든 내추럴 선수든 사람의 인체 시스템 메커니즘이 뭐냐면 생명이 1순위예요. 근육은 치장품이에요. 치장품이란 건 뭐냐면 먹고 살만 해야 근육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뭐냐면 상안에 붙어있는 대흉근하고 이 허벅지는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결국 견갑이 불안정해지면서 백포징 시에 등이 없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되게 좀 비정상적으로 작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이 녹는데 내추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좀만 저 사람 조금만 더 빼면 막 씹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절대 못 빼고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선수들이 나 이번에 좀 컨디셔닝을 좀 더 만들고 싶다 해서 음식을 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 비효율적이라서 자꾸 교감신경 우세에 놓이니까 음식도 소화가 안 되는데 사실 교감신경이 이렇게 우위에 놓이면 잠도 못 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 몸의 시스템상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운동은 자꾸 할 거잖아요. 시합 준비하니까 운동은 자꾸 하는데 일상에서 부하체를 자꾸 높게 하니까 교감신경이 자꾸 우세돼. 네. 하다못해 양치할 때도 광배근을 많이 써. 운동성 근육을 많이 써. 그럼 운동성 근육은 훈련도 맨날 하고 일상에서도 맨날 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이 젓가락질이나 이런 거 할 때조차도 뭐냐면 운동성 근육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학습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을 만들 거라고 음식을 줄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상포진, 뭐 장염, 뭐 구내염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이상하게 하면 영양이랑 휴식이요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체간 유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어 있잖아요. 코어가 이 체간입니다. 그럼 팔이 어디에 붙어 있냐? 체간입니다. 그래서 팔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몸통 움직여 보세요. 팔이 그 자리에 있나? 그럼 내가 이 범위에 보내려고 하는데 팔이 움직여 보세요. 팔이 있나? 그럼 이 오케시 운동이잖아요. 그럼 몸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자꾸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딥스 같은 경우에는 손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 몸이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오케시 운동에서 궤적도 정해져 있는데 가면 얘를 내가 옮길 수 없으니까 궤적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기서 고개 뒤로 가면 팔이 펴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팔이 자꾸 펴져야 되는데 몸으로 인해서 일부러 팔이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몸이 녹는 이유입니다. 이유. 네. 근데 낮은 부하의 운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개별적이에요. 왜냐면 이 빈발을 꽂고 운동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운동하면 별로 가슴에 힘이 안 들어오신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가 본인한테 수평 방향의 정극은, 그 다음에 중간 아부승모근의 짝힘, 안정성 훈련이 되는 거고, 무게가 그 훈련을 하고 나서 무게가 올라갔을 때는 아까 살려놓은 안정성 훈련과 동시에 대흉근의 운동성 훈련이 되는 겁니다. 타입 2. 네. 그래서 저는 자극을 뭘로 판단하냐면 이 운동하기 전에 웜업 할 거잖아요. 하는데 자극 똑같아요. 체감 모양 유지하고 하는데 자극은 안 느껴져. 그럼 타입 1 우세로 쓰는구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무게 조금씩 올라가야지. 그러면 몸 포지션이 점점 바뀐다는 걸 알아요. 왜? 얘도 날 누르니까. 네. 무거우면 얘도 나를 더 많이 누르니까. 네. 그래서 체스트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냐면 운동은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일상은 23시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하처를 하면 호흡 패턴도 다 무너지고 영양 휴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포즈 잡을 때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체간이 움직이게 되면서 팔다리가 움직일 때 체간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어놓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포즈도요 천천히 못 잡아요. 되게 빠르거든요. 네. 보디빌딩에서 포즈가 제대로 안 잡히잖아요. 운동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